스탠퍼드 대학교의 푸토프와 타그는 마음은 에너지와 같아 물질에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였으며, 마음이 물질에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위상정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위상정합이란 물질의 양자 파동장과 마음의 양자 에너지가 위상 공간에서 공명한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듀크 대학의 라인 교수는 사람의 마음은 주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 그 결과 마음은 의도하는 대로 주사위의 숫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인의 이 방면의 연구는 너무나 방대하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 슈미트는 사람의 마음은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자난수 발생기 REG를 이용하여 10년간 연구했는데, 그 결과 마음은 의도하는 대로 전자난수 발생기의 숫자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슈미트는 사람의 마음은 인체 외부로 방사하여 스트론튬 90에 작용하여 스트론튬 90의 방광기를 지연할 수도 있고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감기라는 변할 수 없는 특성이 마음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로저 넬슨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 정신은 물리계의 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좋은 날씨를 기원하면 날씨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군중심리는 새로운 거대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옛 문화 속에 볼 수 있는 기우제는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주비행사 에드가 미첼은 인공위성이나 탐사위성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탐사위성과 지구와의 통신은 거리가 멀수록 전파통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체 통신수단으로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1년 우주선 아폴로 14호의 우주인 에드가 미첼과 지구의 전자 시스템 과의 사이에서 마음의 전송이 스피리추얼 텔레그래프가 가능한가를 실험한 결과 그것은 가능하였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은 탐사위성의 레이더 시스템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마음 간의 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 교수 레스 크컵은 마음은 양자 파동이며 따라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마음을 전송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것을 마인드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레스 크컵이 만든 마인드 스위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머리띠 모양의 감지기를 머리에 두르고 마음속으로 전등아 켜져라, 혹은 오디오와 켜져라, 혹은 텔레비전아 켜져라, 냉장고야 켜져라고 생각을 냅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머리띠의 송신 안테나를 통하여 전등, 오디오, 텔레비전, 냉장고에 부착된 수신 안테나에
전달되어 실제로 전등이 켜지거나 오디오가 켜지거나 텔레비전이 켜지거나 혹은 냉장고가 켜진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만으로 장난감 기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머리에 감지기를 부착하고 이 장난감 자동차에 안테나를 부착한 다음 마음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빨리 혹은 느리게 그리고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합무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무의식은 진화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진화란 찰스 다윈의 주장에 따라서 적자 생존과 우연한 돌연변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집합무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집합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악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살아남기 위하여 목적을 가진 돌연변이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 주체가 마음이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자발적 진화라는 책에서 생명의 진화란 다윈이 주장한 우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주체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집합무의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합무의식은 진화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합무의식은 배아 발달의 주체, 청사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초기 배아의 발달은 수정란에서 그 다음에 세분할에서 2개, 4개, 8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데 이러한 초기 배아의 발생은 생물학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기적적인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여 여러 개의 세포가 되는데 이때 각각의 세포는 그 속에 동일한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전부 동일한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DNA를 갖는 세포로부터 어느 시기가 되면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액세포 등 인체의 220종의 세포가 분화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서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집합무의식이 발생하고 이 집합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아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집합무의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집합무의식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경험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단세포에서부터 오늘날의 인간이 되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의 집합무의식은 전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은 세계의 방방곳곳을 여행하면서 각 민족의 종교와 신화를 수집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확인한 것은 세계의 여러 대륙의 종교 및 신화를 분석하면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없었던 고대 사람들의 신화가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 융의 결론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집합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인류와 인류 사이의 공간에도 집합무의식이 충만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교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신이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정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합무의식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무의식적인 전개를 동시성의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집합무의식은 전 인류의 의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집합무의식은 우주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수십 년 전에 헤어진 친구 B의 생각이 나서 B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바로 그때 B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융에 의하면 우주의 허공은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의 집합무의식은 우주와 연결된 다음 B라는 사람의 집합무의식과 연결되어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집합무의식이 우주와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보험의 비국소성 원리와 칼 융의 동시성의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보험은 그의 비국소성 원리에서 우주의 양편에 위치하는 전자가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초양자 포텐셜의 존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의 동시성 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집합무의식의 존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합무의식은 직관, 투시, 텔레파시, 원격 투시, 그리고 예지 등과 같은 무한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보고, 듣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를 느끼는 등 5가지 감각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집합무의식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 직관, 투시, 텔레파시, 원격 투시, 그리고 예지 등과 같은 능력이 가능합니다. 집합무의식에 의하여 원격 투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이상현상공학연구소의 장과 듄 교수 등은 1978년부터 시작된 330사건의 원격 투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람은 연습에 의하여 원격 투시가 가능하며 원격 투시는 거리에 관계없기 때문에 2200마일 떨어진 곳의 원격 투시도 매우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보통 사람도 예지력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였으며 예지는 행복한 일보다 비극적인 일을 4:1 비율로 더 잘 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예감이 가장 정확하고 다음이 질병에 대한 예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자 부토프, 타르, 그리고 메이 등은 1970년대부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기금을 받으면서 20년 이상 원격 투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훈련과 연습에 의하여 원격 투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에 의하여 예지력이 가능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 로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지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 예지력은 사람의 마음이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우주의 홀로그램과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콕스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지하고 그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합 무의식에 의해 텔레파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카츠는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의 쿵 부족에서는 부족의 절반 이상이 텔레파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통신수단이 없는 이런 사막 지역에서는 텔레파시는 중요한 통신수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텔레파시 훈련을 시키면 37회의 텔레파시 실험에서 41%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며 이때 학력이 낮고 사회 경험이 낮은 사람은 성공률이 높았으나 젊은 학자나 기술자들은 실패율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1000km 떨어진 원거리에서 숫자, 문자, 도형 등의 송수신 즉 텔레파시가 68%에서 가능하며 이때 텔레파시의 매개체는 0점 에너지로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집합 무의식에 의하여 투시가 가능합니다. 북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하루 30분씩 15일 동안 연습만으로 60%가 투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합 무의식에 의하여 직관이 가능합니다. 스웨덴의 룬트대학 심리학 교수 그린트만은 인간의 인식작용을 자세히 관찰하면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쉬리는 직관이 매우 발달한 여성을 이용하여 이미 진단이 확인된 환자를 원거리에서 알아맞힐 수 있는가를 실험했는데 그 결과 93%의 정확성을 나타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 중에 예외 없이 직관력을 사용하며 직관이 없이는 경기를 할 수 없으며 결국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팀의 직관의 발달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집합 무의식에 의하여 원격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기공사를 대상으로 수백 개의 원격 진단을 실험하면 정확도는 84%가 되고 원격 치료 효과는 81.5%나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딘 라디는 의식의 세계라는 책에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바렛은 최면에 걸린 사람은 집합 무의식의 예외적인 능력이 잘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최면을 건 다음 최면 시술자가 먹는 모든 것을 피술자가 맛보게 되리라고 암시를 주면은 소금, 설탕, 후추, 생강 등을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 심리학자 스탠퍼드는 최면 상태에서는 평상시보다 예외적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련의 생리학자 바시리 F는 원격 현상 실험이라는 책에서 최면 상태에서는 원격 투시력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집합무식의 무한한 능력을 소개하면 하버드 대학의 아이젠버그는 겨드랑이로 볼 수 있는 중국 자매를 소개한 바가 있고, 이탈리아의 신경학자 롬브로스는 귀로 보는 맹인을 소개한 바가 있고, 소련의 과학자 이바노프는 손가락 끝으로 보는 사람을 소개한 바가 있고,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훈련에 의해서 집합무식의 무한한 능력을 쉽게 득득합니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름 동안 훈련을 시키면 약 60%가 예외적인 특이한 능력을 발휘하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능력을 쉽게 획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흔히 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무한한 능력은 집합무식이 하는 능력인데, 만약 6세 이전에 집합무식의 능력을 개발하면 집합무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반사가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집합무식의 무한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무식의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설 이뤄내야 하여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